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미실 웰링턴 소파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그동안 사용하면서 너무 편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 강아지, 애기 누구든지 다 편하게 잘 사용을 했는데요. 이 소파를 고르면서 색상을 밝은 걸 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이런 제품을 구매해도 괜찮을지 저도 고민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죽 소파라 관리가 어려운 건 아닌가, 그리고 소파가 푹신하면 꺼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침 저희 할머니 댁에 제가 예전에 선물해드렸던 베이지색 리클라이너가 있는데 좀 오염이 많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또 닦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요즘에는 패브릭 소파를 또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관리하시기가 가죽 소파보다 편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가죽 소파를 좀 오래 사용했다 보니까 가죽 소파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죽 소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가죽 클리너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죽 클리너를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지 한 달에 한 번인지 6개월에 한 번인지 얘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야 보다 하다 보면 사실 관리를 안 하고 시간이 지나서 소파의 가죽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가죽 클리너는 좀 오염이 됐을 때 한 번씩, 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도만 해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로 가죽 컨디셔너예요. 가죽이 우리 피부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마찰이 생기거나 혹은 닦아줬을 때 건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컨디셔너로 가죽을 촉촉하게 보습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컨디셔너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평소에 소파를 관리하실 때는 이런 청소기 등으로 이 틈새에 껴있는 먼지를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 이렇게 과자가 많죠? 분리되는 소파라면 훨씬 더 편하겠죠? 분리된 상태에서 또 틈새를 청소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파의 표면 같은 경우는 마른 수건을 통해서 싹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게 되면 먼지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나중 돼서 청소할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해되시죠? 마른 수건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틈새 청소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막 애기 키우다 보면 혹은 소파에서 앉아서 막 뭘 먹다 보면 흘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이 나게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갖고 오게 되는 게 뭘까요? 그죠, 물티슈입니다. 이 물티슈를 갖고 와서 닦게 되는 거죠. 처음에 물티슈로 닦게 되면 금방 깨끗하게 닦아지기 때문에 좋아요, 만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물티슈에는 알코올성 혹은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계속 물티슈로 닦게 되면 피부가 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파 가죽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소파 가죽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티슈 사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물을 적신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피부를 닦는 듯이 살살 한번 닦아주시면 좋죠. 아기 피부 관리법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좀 편하게 생각이 드시죠? 세수를 한 다음에 혹은 아기를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뭘 발라야 하죠? 로션. 그렇죠. 그때 바로 컨디셔너를 발라주시면 훨씬 더 촉촉하고 가죽 상태 좋게 유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물수건을 사용하실 때는 물기를 꽉 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오염을 지우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닦아주시고 바로 컨디셔너를 바르는 게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주셔서 물자국을 없애주시고 가죽 소파에 이 물기가 마른 다음에 컨디셔너를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파를 보거나 하면 다른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소파가 꺼진다, 눌림이 심하다, 가죽에 주름진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현업에 있을 때 수입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어떠한 행동들을 보면서 저게 소파하는 관리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일어났죠. 엉덩이 부분에 주름이 지고 자국이 남습니다. 이럴 때 계속 깨끗하고 새 것 같은 소파를
이제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소파를 팡팡 쳐주는 겁니다. 보셨죠? 자, 이게 주름을 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팡팡 치면 살아나죠. 이게 뭐냐면 가죽이 계속 주름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면 늘어나는데 이렇게 복원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편한 곳만 앉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끝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안쪽에 있는 폼이 꺼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팡팡 쳐주면 소파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팔걸이도 이게 굉장히 편해요. 조회수가 거의 20만 원 넘게 나온 이 소파에서 일어나면 팔걸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PD님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고 좀 집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팡팡 딱 펴지죠.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직원들이 알려주지 않는 소파 관리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눌리는 폼의 압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파를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할머니 댁 소파가 좀 오염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영상을 찍는 김에 오염된 소파 닦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제가 6년 전쯤에 할머니 댁에 리클라이너를 하나 놔드렸거든요. 이게 베이지 색깔인데 관리를 안 해서 지금 약간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밝은 걸 사서 관리를 안 하면 색상이 조금 이렇게 때가 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때 타는 거를 가죽 클리너를 통해서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가죽 클리너는 하워드 가죽 클리너인데요. 가죽 클리너와 컨디셔너 이 두 개를 다 준비했습니다. 클리너로 깨끗이 닦고 그리고 우리가 로션을 바르듯이 컨디셔너로 한 번 더 관리를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다른 제품도 많으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천연 가죽 소파여서 이렇게 안쪽까지 오염이 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안 보이는 부분도 보면 약간 오염이 많이 됐죠. 제가 클리너로 깨끗하게 우리 할머니들 소파를 새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죽 클리너를 사용할 때는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다 테스트를 해서 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그냥 측면에다가 한번 가죽 클리너를 조금 뿌려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뿌려놓고 이렇게 쓱쓱 닦으면은 되는 거라서 사실 제품에 이상이 없을 거라 한번 전체적으로 분사를 해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와서 한 번씩 닦아드리려고 했는데 맨날 가죽 클리너를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닦으면 되죠 뭐. 이렇게 직접 꼬집어서 닦으니까 훨씬 잘 닦입니다. 수명이 원체 좀 됐다 보니까 조금 마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까졌을 때는 건조해졌기 때문에 컨디셔너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많이 밝아졌죠. 수건이 이렇게 깨끗해졌죠. 안 한 곳과 한 곳의 차이를 보세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조금만 닦아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쪽도 계속해서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닦아놓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됩니다. 역시 모든 일은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이게 닦을 때 너무 힘을 줘서 빡빡 닦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술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죽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슬슬 닦아주시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엄청 깨끗하죠? 막상 닦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칫솔을 가졌습니다. 칫솔로 닦아보겠습니다. 오, 깨끗해지는데요? 한번 칫솔로 마저 열심히 닦아보겠습니다. 닦은 곳, 안 닦은 곳 보이시죠?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기도 닦긴 닦았는데 수건으로 닦은 곳과 칫솔로 닦은 곳 차이 기가 막힙니다. 우와. 자,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완전 새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닦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닦아서 끝이 아니라 지금 걸레가 이렇게 될 정도로 닦았는데 이게 가죽 클리너가 끈적끈적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젖은 수건으로 한번 다시 닦아줘야 됩니다. 젖은 수건으로 한번 싹 클리너로 닦아주면 깨끗하죠?
쫙 깔끔하게 물수건까지 끝.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죽 컨디셔너를 부드러운 천에 묻혀서 가죽 표면에다 닦아줄 겁니다. 이걸 로션 바르듯이 쓱쓱 닦아주면 되니까 로션 바른다고 생각하고 닦아주겠습니다. 쓱쓱쓱. 가죽은 피부랑 같아서 로션을 발라주지 않으면 건조해지잖아요. 컨디셔너를 바르는 이유를 우리가 로션 바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와, 이거 맨 처음에 샀을 때 그 상태를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아주 맨들맨들합니다.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피부에 닿는 부분은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발걸도 마찬가지로 빛나죠? 이 컨디셔너를 하고 만져보면 끈적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션을 바른다고 생각하고 한 번씩 가죽 소파 관리할 때 컨디셔너를 발라주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땀나게 할머니 댁 소파까지 닦고 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소파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찌든 때가 너무 많이 쌓여서 닦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밝은 소파를 사용하신다면 한 번씩 주기적으로만 닦아주셔도 이렇게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마른 수건으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뭔가 오염이 됐을 때 물티슈로 닦는 게 아니라 젖은 물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시고 컨디셔너로 촉촉하게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클리너를 사용하실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사용을 하셔도 깨끗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꺼짐이 걱정되거나 가죽의 주름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하시죠? 팡팡팡팡팡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